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수리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의 법대로 12월 2일 일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좀 통쾌했습니다.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전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져서 허탕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민주당 이재명을 완전히 닭 쫓던 개, 뭐 이거 속담이니까 개 해도 된답니다. 닭 쫓던 개를 만들어 버렸는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좀 화가 났어요.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보고.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닭 쫓던 개가 돼버리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닭이 보이면은 무조건 다 쫓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쪽쪽 쫓겠다.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 아니, 이게 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제2, 제3의 이동관 그러면은 누가 방통위원장 돼도 다 탄핵하겠다. 이건 결국 본인들이 탄핵을 하는 목적이 이 자편향된 언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거 그 속셈을 드러낸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동관부터 예. 보면요. 일단 절차적으로 이제 그 일사부재의에 반하는 탄핵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옛날에 그 예, 보고가 됐죠. 예. 이미 탄핵 열차가 출발해가지고 예. 시간이 이제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예. 카운트다운. 예. 이 말은 이제 이거 한 번 발의해서 보고가 됐던 걸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죠. 그렇죠. 동일하기에. 예.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체적으로도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죠. 없죠. 예. 이동관 위원장이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옛날에 박문진 이런 거는 그거는 전임 때 이야기죠. 그럼요. 예.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 가짜뉴스 뭐 단속해라 방심이 네. 이 정도거든. 이게 뭐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럼요. 가짜뉴스 단속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결국은 이제 이거 이번에 탄핵은 완전히 민주당이요. 네. 거의 뭐 반헌법, 네. 반법치, 그다음에 반민주 네. 이런 게 폭거입니다. 폭거죠. 예. 제가 옛날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이게 무죄 놓을 게 뻔한데 네. 괴롭히려고 이게 하면 이게 검사가 깡패를 했잖아. 예, 그렇죠. 어제 연합뉴스 가서 제가 아니 헌재에서 구대빵으로 절게 뻔한데 이걸 가지고 이게 탄핵권 가지고 장난치면 예. 이게 국회가 아니고 깡패 집단 아니냐. 깡패 집단 맞죠? 연합뉴스에서 맞아요. 그랬어요. 예.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폭거를 했잖아.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위원장이 신의 한 수를 넣은 거예요. 신의 한 수죠. 예. 바로 이제 제가 원래 한문을 좋아하잖아요. 예. 한자성어. 예. 축 예.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 개, 겨이 닭을 쫓던 예. 축개, 예. 개가 예. 망 쳐다본다. 예. 리 울타리 리자. 예. 축, 개, 예. 망, 리. 예. 닭 쫓던 개, 개. 지붕 쳐다본다. 아, 이게 한자 원래 어원입니다. 원래 축계 막리가 있어요? 예, 닭개자입니다. 겨이, 축, 개, 예. 망 바라본다. 예. 리가 울타리 할 때 좀 예. 어려운 글자예요. 여기 저 개는 없네요. 그냥 근데 닭 쫓던 닭 쫓다가 쳐다본다네. 예, 울타리를 쳐다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불법 탄핵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위원장이 정말 이게 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6, 7개월간. 그렇죠. 따라서 이제 방송 정상화 이런 데 소신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네. 희생을 했고 예. 그게 바로 정권을 위하는 거고 나라를 위하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해가지고 민주당은 완전히 허탈하게 네. 전혀 예상 못한 급소로 네. 민주당을 찔렸다. 예. 이래 봅니다. 이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어제 어제 이정섭, 손준성 검사는 탄핵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만약에 원래 이동관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퇴를 해버렸죠. 사퇴를 해버리면은 이게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탄핵 수차는. 만약에 이게 어제 통과가 됐으면은 최소 한 150일,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150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고 본인이 사퇴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방통위 기능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가짜뉴스를 엄단할 그럴 조치를 못 취하죠.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임기 석 달 됐는데 맡은 지 석 달 됐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물러나면은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돼서 전격 사퇴를 했고 이제 곧 후임자를 임명할 텐데 근데 이제 후임자를 임명해도 모두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후임은 지금 뭐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나 또 뭐 김장겸 전 사장, 이상인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와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반헌법적인 예. 반법치 세력이라는 게요. 예, 예, 우리 헌법에는 예.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 중대한 게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직무상이죠, 직무상. 예. 이거는 이제 그 정치 행위가 아니고 법적 행위입니다. 예, 예, 예.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 행위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와도 무조건 탄핵한다는 거는 예. 아니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그러네.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하겠다. 야, 이거는 이게 중증 중독 환자입니다. 탄핵 중독.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뭐 저는 국민이 예. 심판할 거라 보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동관 위원장보다 예. 훨씬 더 전투력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있나요? 분, 뭐 이진숙도 좋고 예, 예, 김장겸도 좋고 예. 우리 법조인도 거론된 사람도 있고 예. 이런 분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민주당 탄핵 중독 있잖아. 예. 이걸 막으려면 예. 이동관 위원장보다 10배, 100배 예. 전투력 있는 예. 이런 분을 저는 임명해야 된다. 예. 이래 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는 그러면 헌법에 탄핵 사유가 이 어쨌든 이 직무상 뭐 위헌이나 뭐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직무도 시작 안 했는데 탄핵하겠다 하면 이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반헌법 세력. 그걸 위헌 정당 청구 소송 그러니까. 대상이 되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거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위헌 정 탄핵은 9대 빵인데 위헌정당 민주당이 위헌정당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뭐 5대 4 팽팽할 것 같아. 예. 자파우파. 예.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 예. 직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예. 위헌 정당 심판 예. 할 수 있겠네. 완전히 반헌법 세력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잖아. 예. 그다음에 이 반민주 세력 맞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이 자꾸 이게 그 탄핵을 남발하고 예. 이러면요 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 그렇네. 이래 봅니다. 이게 그냥, 왜 위헌정당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숙이든 누구든지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 거치 취임을 하면 바로 탄핵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직무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들어가겠다. 이거는 헌법 가치를 위반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위헌정당 예, 그렇습니다. 해산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야,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이게 너무 점잖아 가지고 국민의힘이 말로만 계속 이렇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죠. 이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한동훈 거죠.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해야죠. 1월 11일 되기 전에 1월 11일이 사퇴 시한인데 너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져서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장관이 와서 어쨌든 하든지 이 카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이 의결이 됐죠. 손준성, 이정섭 의결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헛발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손준성을 일종의 끼워넣기죠. 손준성은요. 예, 고발사주 뭐. 제가 이게 정확하게 재판 상황 말씀드리면. 예, 손준성. 손준성 잘 관심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중요한 게 옛날에 그 왜 박지원이하고 조성은 씨가 폭로했죠. 그렇죠. 김웅하고 예. 김웅 의원. 손준성이가 이제 고발 사주를 했다. 고발장을 써서 예.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혐의로요. 예. 공수처가 이제 기소를 해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렇죠. 공수처가 했죠. 예. 지금 이제 그 중앙지법 27부 예. 김옥곤 판사가 이제 재판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게 27일 날 예. 며칠 전이죠. 예.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 끝났습니까? 5일 전이네. 5일 전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가 5년 구형. 그럼 1심 판결이 이제 나온 1심 것만 판결은 기다려야 1월 되네. 12일. 다 됐네요. 다 됐잖아. 예, 1월 12일.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만약에 이거 지금 탄핵을 어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1심에 유죄가 넣어도 탄핵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게 파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국이가 언제 징계에 파면됐습니까? 월급 서울대에서 다 받아 먹고 그렇죠. 1심에 유죄 넣고 예. 한참 뒤에 했거든요. 예. 늦게 해가 그때 교육부에서 막 서울대 총장한테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최악의 1심이 1월 12일 날 선고면 예. 그때 유죄가 나오면 예. 그때 탄핵해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손준성 공수처가 나오면. 무리하게 기소한 거거든요. 아, 예, 예, 맞아요. 영장이 다 예. 기각됐었잖아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손준성이 고발 사주 안 했다. 예. 무죄가 나왔다. 예. 그럼 이게 탄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대빵이죠. 뭐. 무죄가 된 사건을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예. 재판을 다 하면 무죄인데 이게 탄핵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2주만 기다리면 되잖아. 1월 12일 날 선고야. 예, 예. 근데 미리 그걸 탄핵을 해난다? 예. 저는 무죄가 나오면 예. 엄청나게 민주당한테 역풍이 불겠죠. 예. 야, 너 2주 못 기다리고 탄핵했는데 무죄다. 그렇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여론에 치명타를 받는다. 예. 이래 봅니다. 손준성 걸로도 그렇습니다.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정신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복붙 있잖아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거 그 이동간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을 검사들에 의한 탄핵 소추안 그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바람에 검찰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탄핵이 이 정치 탄핵이고 위헌 정당 청구 소송이 충분히 되겠네. 이것도 또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정섭 그 전 수원지검 2차장은 지금 대전 고검으로 전보를 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정섭도 만약에 그대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있었으면은 어제 탄핵이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소추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 버리죠. 예. 당장 오늘부터 어제 당장 직무가 정지돼서 이재명 수사 지휘를 못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그 전에 대전고검으로 발령 내버리고 신임 그 안범수 예. 2차장 직무대행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닭 쫓던 개. 그러니까는 축제 지금 막내. 이것도 이게 그 헛발질한 건데. 예. 근데 이정섭의 탄핵 사유가 황당한 게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위장 전입이에요. 아,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 김의겸이 이야기했던 게, 예. 본인이 인정을 인정하고, 했죠. 예. 예, 예. 근데 이종석 헌재 소장 있죠. 예. 위장 전입 3번 했습니다. 3번이요? 예. 지금 헌재 소장. 이번에 예, 예, 임명됐잖아요. 예. 근데 헌재 재판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위장 전입이 있어. 아, 맞아요.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단골이죠, 단골. 예. 어. 근데 헌재 재판관이 위장 전입이 탄핵 사유를 할 수 있을까요? 웃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정섭 혐의가 예, 예. 처가댁에 골프장 예약 좀 도움 줬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직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헌법과,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죠. 예. 심각히 위배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가댁에 누구 조회 좀 해줬다는데요. 예, 예. 이것도 이게 그 조회는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용도가 있어요. 예, 예. 다 이게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놈들은 자기들 할 때는 전부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래. 예, 예. 조국이도 무죄 추정. 예. 윤미향이는 2심까지 났는데 무죄 추정.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송철호도 무죄 추정. 예. 전부 아, 무죄 추정이야. 이것도 또 정말 김용도 무죄 추정 떠들더라고. 앞뒤가 안 맞네. 야, 그러면 이정섭만 유죄 추정이냐? 그러니까요. 이정섭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예. 그 자체가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탄핵을 하고 김용, 송철호 전부 이게 무죄 추정이래. 예. 이게 좌파들의 내로남불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는 어제 그 탄핵 한 개는 완전히 불발된 거 헛발질 두 개는 했잖아요. 예. 이거요. 예. 엄청나게 역풍이 불고 예. 검찰이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이원석 총장 예. 이제 나를 탄핵하라 했잖아. 그렇죠. 이제 탄핵됐잖아. 예. 이제 이원석 총장 칼 뽑아야지. 자,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칼 뽑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12월 9일 날 정기국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12월 2일이잖아요. 예산안 법정 통과 세안입니다. 오늘이 정상대로 하면 예산안이 오늘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11월 30일 어제 12월 1일 날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거예요.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예산안은 아예 거의 다루지도 못하고 이게 탄핵 그 안을 처리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정말 민주당은 위헌정당 청구 소송 대상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게 이제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고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관심은 뭐냐?
이제 저거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서 변호사님 모실 때마다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남은 변수가 뭐냐? 영장 재청구, 대북 선거. 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훨씬. 예. 제가 이제 그 조명현 씨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멜콩 TV에서. 그 조명현 씨, 법인카드. 법인카드 그 실급 공무원. 예. 이분이 그 조사를 여러 번 지금 예, 받았어요. 예. 2번 받고 예. 앞으로 이번 주에 몇 번 더 받았어요. 예. 조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받았어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책도 다 봤지만 다 군데군데 영수증 그다음에 이 계좌 헌금 내역이 있죠. 예. 다 남아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쌍방울은 이제 이미 조사 끝나가지고 예. 지금 이제 대법원에 그 기각 기피 신청한 게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이화영. 예. 요게 아마 곧 기각되면 예. 바로 이제 이거 부장 판사가요. 예. 신진우거든요. 예. 신진우 수원지법의 11부. 예. 바로 이제 본인이 인사전에 선고하겠다 했어요. 음. 저는 이화영이 선고는 무조건 합니다. 2월 인사 전에. 예. 이화영은 이를 무조건, 중으로도. 이화영은 무조건 선고된다. 예.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연결돼 있어요. 직접 연결돼 외국환 관리법이. 그렇죠. 직접 돈이 나간 게. 연결돼 있죠. 예. 외국환 관리법.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가 마무리되겠죠. 예.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은 뭐 조사 더 할 게 없잖아. 그건 이미 뭐- 다 인정하고 다 뭐 고맙다는 인사까지 다 했잖아. 아니 후원금 뭐 이름이 나오니까. 입증된 영수증 다 했고 뭐 그 김성태 또 이야기했고 다 있죠. 예. 배상윤하고 김성태가 500씩 첫날에 네. 길을 기승제압한다고 첫날에 몇 억 모았잖아. 다른 후보 제가 보니까 다 알아. 김성태, 배상윤, 뭐 박모, 예. 누구 임원들 다 아는 사람이야. 예. 저도. 예. 근데 저 변호사도 이재명 아는 사람들. 이재명 측이 모를 리가 없잖아. 예. 고맙다까지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게 저는 영장 재청구는 무조건 이게 하고 할 걸로 지금도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진짜 이재명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우리가 김용 판결은 나중에 2부 하더라도 예. 진짜 중요한 거 빠뜨리는 게 기자들이 이 중요한 걸 많이 놓친 게 김용 판결보다 더 중요한가요? 10배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냐? 예. 못 가는 게 이게 바로 백현동, 김인섭, 정바울 선고가 무조건 한다 판사가. 1일 중에 1월 중에 12월 15일 날 예. 마치겠다. 무조건 15일 날 예. 12월 15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재판 끝낸다. 재판 끝낸다. 피고인 신문이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나면 이제 구형. 백현동의 그 업자 정바울과 브로커 김인섭에 대한 선고가 이제 곧 있을 거라는 그 예고죠. 그렇죠. 예. 그게 12 이건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요. 예. 12번 재판했어요. 지금까지 12번 재판을 했고. 예. 27부에 이것도 김옥곤 판사인데요. 예, 조금 전에 아까 했던 그 김옥곤. 손준성이 손승성. 예. 이 판사가 76년으로 제일 어린데 예. 근데 그 연수원이 30기야. 예.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인데 27기잖아. 예. 한동훈하고 같은 나이 시험된 가장 빨리 된 소년급제. 그렇구나. 경남 하만 예. 출신이. 예. 하만. 예. 마산고등학교 나와가 한양대 법대 나와서 판사인데 예. 아주 재판 단호하더라고. 뭐 뭐랬냐면 이게 재판 질질 끌고 그러지 변호인 보고 예. 15월까지 안 낸 거 다 각하 정인 다 철회하겠다. 직권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15월까지 안 낸 거. 12월 15일까지 아니, 다 내라. 다 내라. 예. 안 낸 거를 안 받아준다. 그건 이제 재판 끝내겠다는 예, 얘기죠. 정인도 취소한다. 정인도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15일 날 딱 이게 재판 구형까지 마치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2월 달에 떠난대. 내가 무조건 선고하고 떠난다고 했어. 법정에서. 2월 법관 인사 전에 선고하고 떠난다. 예, 이럴 때. 그러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무조 선고 나오죠. 이게 제대로 쓴 데는 뉴데일리 기자밖에 없어. 그래요? 예, 제가 밥도 많이 데일리 아니라 뉴데일리 할 때 뉴데일리 기자. 예. 근데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예. 백현동이 4단계 막 여러 가지 있잖아. 예. 요게 그 김인섭이가 70억 받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정발 사단이 다 불고 있잖아. 그렇죠. 이 로비 때문이다. 이게 판결에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김옥곤 판사가 이 백현동 사건을 이제 판결을 하면서 1월 중에 판결을 하면서 정바울과 김인섭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서 이 판결 내용의 판결문에 이것은 그 로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국토부 압력이 아니다. 예. 로비에 의한 것이다. 이 판결을 땅땅 때린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판결이 예. 바로 옆에 부로 가자고. 바로 옆에 강규태. 선거법. 그렇죠. 바로 이게 선거법의 쟁점이 뭐냐고요.
하나는 김문기, 하나는 백현도. 그 백현동하고 똑같은 판결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렇네. 그러니까 판사들 항상 붙어 있잖아. 야,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이 한데 이거는 물론 김용희도 예. 치명타로 앞으로 대장동에 내주지만 그건 2부에서 잠깐 하고. 예. 근데 이거는 백현동은 직방이잖아. 직방이잖아.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예. 이재명하고 똑같잖아.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미리 보는 판결문이야. 미리 보는 미리 판결문. 보는 이재명 판결이 예. 백현동이 이루어진다. 아. 야, 미리 보는 이재명. 저는 이 판결이 나오는 1월 달에 예. 이재명이 꼬꾸라진다 봐요. 야, 이거는 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래. 아, 뉴델리 기자가 그거를 중요성을 캐치했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홀딱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80만 원 선고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선거법 위반이 크게 두 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인데 하나는 김문기 씨 몰랐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재판이 거의 이제 심리가 끝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내가 이 상향 조정해 준 것이 로비에 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그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이게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사가 땅땅 때려버리면은 이재명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일단 법원에서 그러니까는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문이 맞네. 그 판결문을 이게 판사들도요. 예, 예. 아까 이게 국회 그 민주당 의원들 이놈들이 진짜 공부하는 무식해가지고 이동관 탄핵하면서 예. 검찰청법에 6조에서 탄핵합니다. 예. 갖다 복사해가 붙이잖아. 아, 그렇게 했죠. 예. 근데 판사들도요. 예. 복사해가 많이 붙입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을 저끼리 다 공유를 해요. 아. 우리는 못해. 예, 예. 판사끼리는. 아, 판사는 아니 하지. 똑같은 쟁점은 목순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좋은 의미로 복사해서 그렇지. 갖다 붙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김인섭 정발 예, 판결문 예. 강규태가 갖다 붙이면 그대로 이재명 판결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강규태죠. 강규태 입장에서 아무리 이 편향적이라도 그 옆에 같은 사건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 혐의는 다르지만은 같은 줄기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는 유죄를 판결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무죄로 판결을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 판결문하고 판결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 지금 여기 강규태가 그래서 예. 이놈 진짜 저는 이 판사가 문제 있는 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데 주의해. 나 이게 그 내가 제일 먼저 어떻게 이재명 총대 매냐. 나 이거 못한다 나 떠난다. 아예 그런데 주의해. 저 그 판사들 사정을 잘 알잖아. 강규태가 아유 내가 이게 밑에 100만 원 밑으로 때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100만 원 이상 때리면 이게 난리 나는데 민주당이나 내가 이게 어떻게 하냐. 나 좀 더 시간 좀 끌다가 떠나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제 말은 강규태는 총선 전에 판결 못해. 예. 왜 지금 심리하고 있잖아. 예. 못해. 이제 이걸 보면 두 번째 거 들어갔어요. 예, 김옥권 판사 예. 아직도 좋은 판사 많아요. 예. 김옥권 판사가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문을 써놓으면 예. 뭐 강규태가 써나 안 써나 똑같잖아. 저는 이게 직접적인 거니까 이재명의 선거법에 예, 그렇지. 이게 더 10배 100배 김용보다 타격을 준다는 거죠. 타격을 주죠.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게 나오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쳐다볼 때 이거 우리 이제 잘못하면 진짜 망한다. 이재명하고 가다가 434하고 물어내야 된다. 이 생각이 팍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강규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판사들끼리 하고 있네. 강규태가 예. 후임자한테 폭탄을 떠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게 다시 또 나중에 김용 보지만 판사 중에 이번 어제 판결 있잖아. 진짜 이게 용기 있는 판결이다. 김용 징역 5년. 예. 그건 잠시 후에 또 다루는데 최초로 이게 이재명 측에 폭탄을 던져버린 거거든. 그 판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사니까 2부에서 보고 일단 중요한 게 김옥권 판사가 백현동을 완전히 15일날 무조건 낸다. 심리. 그다음에 1월 중에 무조건 선고하고 떠나겠다. 야 판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멋있네. 정인 다 취소하고 멋있어. 쓸데없는 거. 근데 지금 강규태는 다 받아주고 있잖아. 정인이 50명이야. 김문기 모른다는 게 아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20몇 명인가 뭐 25, 50명.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되냐고 시간이. 이런 판사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된 판사도 있다. 그게 지난 지금 말씀하신 게 선거법이 작년 9월 달에 기소했으니까 그거 절반 하는데 1년 4개월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1년 3개월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김용희 재판 있죠. 기소가 언제 했냐? 그러니까. 그게 6억 받은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정치 자금은 작년에 11월 8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뇌물 1억 9천이 추가됐잖아.
이게 12월 28일에서 28일. 예. 그러면 11개월 만에 놓은 거야. 예. 그게 얼마나 복잡한 뇌물 사건이에요. 그게 11개월 만에 놓았다니까? 그렇네. 그때 정지상에도 있었거든. 예. 나중에 떼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 판사가 대단한 거지. 대단하네. 저는 이게 강규태, 예. 그다음에 김동현 판사 예. 반성하세요. 33, 4부 반성하세요. 진짜 이게 반성해야 되겠네. 김용희 11개월 단대 나왔잖아. 김옥근 판사가 후배 되겠네요. 그렇죠. 강규태. 추미애 후배죠. 아니야. 동기입니다. 그게 동기. 30기. 그 강규태하고? 예, 강규태 30기. 강규태, 김동현 그럼 동기들 중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참네. 판사가 좌파냐, 우파냐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겸해서 제가 아까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거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이렇게 되면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제 이낙연이 서물서물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서 개딸도 공격하고 뭐 이재명 뭐 맨날 재판 받아가지고 어떻게 당무하겠느냐 하고 이제 자기가 이 뭐 신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모여 입성하든지 할 건데 아까 방송에서 보니까 이거 마무리 말씀 겸해서 이낙연은 낙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요즘 이게 만보 기계 가지고 핸드폰 예. 많이 걸으면서 낙엽이 막 너무 쌓이서니 많이 쌓였죠 지금. 그러기 볼 때마다 엄청 낙엽 쌓였습니다. 볼 때마다 낙연이가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낙엽이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떨어진 낙엽이 예, 다시 나무에 다시 매달릴 수는 없잖아. 마지막 ipse. 그런 그림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나무에 다 달려가 무승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예. 6개월 전에 들어가 6개월 동안 협의했잖아. 그렇죠. 그때 이재명이가 단식할 때 얼마나 구속영장 청구가 힘들 때 이때 들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엄중하게 근엄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재명이 체제 안 된다. 이제 막 그러니까. 떠들잖아. 예. 좀 이게 타이밍이 좀 늦었다. 예. 이런 데 생각 드는데 네. 그래도요. 그래도 이게 저는 이재명 체제 못 간다 봐요. 네. 아까처럼 네. 판결이 나오면 네. 사법 리스크 네. 이게 워낙 크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분당 정도까지 된다 봐요. 분당 되겠죠. 예. 이낙연이가 예, 저기 뭔가 하겠죠. 한 많이 갈 것 같아. 제 생각에 잘하면 네. 70명 이상. 우리 이게 수박처럼 쫙 두 조각 네. 딱 공평하게. 네. 그럼 이게 180, 170 중에 네. 딱 두 조각 나면 많이 갈 네. 것 같아. 예. 특히 이재명이가 예. 연동 이걸 이게 포기하고 병립으로 가자. 네. 이러면 이게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탄이부터. 네. 저는 상당히 그 민주당이 일부가 이탈하는 게 아니고 네. 아예 수박 중앙이 딱 짜게지듯이 네. 많은 게 떠나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수박이 중간으로 쪼개지려면 이낙연이 마지막 ipse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ipse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낙연이 마지막 ipse 역할을 하는 전제 조건은 이재명이 치명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치명상을 받는 경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폭탄을 최초로 던진 판사가 나타났어요. 자, 2부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